오늘 수업 끝내기 전까지 나한테 만족할 만한 다 주고 가. 자, 질문 받아볼게. 오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6번. 하나만? 15. 네. 이렇게 4개로 끝? 12, 14. 더 없나요? 그러면 한번 나가봅시다. 자, 6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외심이 무슨 뜻이야?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외심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성립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요 세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외심의 좌표가 안 나왔으면 이걸 내가 뭐라고 하고 여기 좌표를 이렇게 해서 나와주면 선분 OL이랑 선분 OB랑 선분 OC가 다 같다라고 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길이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하겠죠. 제곱을.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잠깐만 해가지고 야 잠깐만 좀 이거 채점 좀 해야 되니까 이거 같다라고 식 세워보고 이거 같다라고 식 좀 정리해서 나오는 식 좀 알려줘봐. 이거 질문이에요? 응. 작은 내리면 안 돼요? 응? 작은 내리면 안 돼요? 질문할 때 없었던 건 너 아니니? 네.
그래서 10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플러스 EX 플러스 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안 했어? 위에가 아래로 들어요. 아니 그럼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같이 풀어봐야지. 아니 저 위에 거는. 아 이렇게? 네, 어떤 그렇게 말해봐. 5x 마이너스 3 y가 5x 마이너스 3 y가 4. 4가 나왔다고? 네. 그럼 이렇게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배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더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11x는 10 x는 11분의 10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11분의 20 더하기 y는 2니까 y로 계산해주면 11분의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외심의 좌표는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해요. 됐을까요? 됐죠? 그 다음에 몇 번? 11?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면 내분하는 점을 점 P라고 합니다. 뭐 안 외웠을 것 같은 성우야? 네.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너 안 외웠지? 너도 안 외웠냐? 나 조만간에 필면 잡고 이거 개념 테스트 볼 거야. 필면 잡고 개념 테스트 볼 거야. 아니에요. 어? 아니 외워주면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안 외우는 애가 있는데 자 이렇게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3, 21이니까 24 4분의 12 더하기 20이니까 32 그러니까 얘는 6,8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점이랑 6,8이니까 얘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얘는 3,4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니까 7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운다? 그리고 12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b대 3으로 나눈 좌표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랑 7이래요. 마이너스 2랑 7. 그래서 요거만 보면 b 플러스 3분의 b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3b는 6이니까 b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A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해보면 5분의 2A 더하기 27이라는 것도 7이 되는 거니까 35. 그러면 2A는 8이니까 A는 4가 돼. A는 4. 그러면 이제 3분 A, B를 1대2니까 1대4라고 하면 되죠. B가 2니까 2B라고 하면 4가. 그래서 이걸 다시 마이너스 4,9 그 다음에 1,4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10이라서 이게 P고 이게 Q니까 이거를 더해버리면 7이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8 아니에요? 어? 8이야? 추가. 추가 8 맞아요. 아, 추가 8이야? 아, 그러네. 아, 왜 지금 말해? 그러니까 5. 5. 됐어요? 자, 13. t 대 1 마이너스 t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바라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야?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4t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0t라고 두면 사사분면의 좌표 구호 어떻게 돼? 이거 지우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t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얘가 0보다는 작으니까 t가 5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한 범위는 이거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5분의 5분의 3. T가 맞다 아니에요? T가 뭐가 뭔데라고? 뭔 말이야? 아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T. 6마이너스 7t잖아. 근데 5를 반대로. 10T를 이거 보내면 뭐가 똑같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이렇게 나오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직 내가 잠이 자겠지. 어? 야, 아침 7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11시에 일어났어요. 좋겠다, 야. 내 인생의 소원, 토요일에 늦잠 자고 그런 게 소원이지. 자, 이렇게 해서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플러스 K분의 2.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분모를 이거를 양면을 다 곱해줘 버리면 이렇게 되죠. 네. 1 플러스 K를 다 곱한 거잖아. 아. 자, 그래서 8K는 4가 되니까 K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15. 자, 성분 A씨가 B씨의 2배라고 한 말이니까 성분 A씨 대 성분 B씨는 몇 대 몇이야? 네. 2대 1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을 때 A, B 했었을 때 B 쪽에 연장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분 A씨의 중점이 B다.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2,-1이고 점 C의 좌표가 P,Q니까 중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 B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고 5니까 2 플러스 P가 6이라서 P는 4.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10이라서 Q가 11. 그러니까 답은 4,11.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16분은 식만 세워준다. 자, 이렇게 되니까 AB의 연장선인데 점 A의 좌표가 X 양수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분 A, B 대 성분 B, C는 1대2죠. 그러면 양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 B가 여기에 있으면 점 C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1이면 요게 2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점 B는 성분 AC를 어떻게 하냐. 점 B는 성분 A씨를 몇 대 몇으로 하냐? 1대 2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점 C의 좌표가 13,5니까 1대 2가 돼서 점 B라고 말하는 건 3분의 13 빼기 4. 그 다음에 3분의 5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도장은 3개당 하나씩 띄울게요. 오답 3개당 하나. 그러니까 1개부터 3개까지다. 도장 하나. 4개부터 6개다. 도장 둘. 7개부터 9개다. 도장 셋. 9개부터 10개부터 12개다. 도장 넷. 이 이상이다. 맞고 4개. 연계는요? 만약 연계 맞았으면 일단은 16개 맞고 도장 5개. 16개 맞고 도장 5개. 정답 개수가 연계면. 만약에 오답 개수가 연계면, 네. 그럼 도장 없는 거죠. 네. 만점 받으면 도장 없는 거죠. 틀린 거 받는 거야, 이거? 이거 틀린 거 기준으로. 네, 도장 뭐뭐 받냐고. 틀린 거를 받아요. 틀린 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분 내키면, 이거 어떻게 맞았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전 쌤을 믿어요. 그래, 내 기분이랑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 그럼 멤버 드릴게요, 멤버. 카드 드릴게요. 야, 우리 중3 애들은 생일 바나나 먹으면 기분 좋아져서 그럼 또 바나나 칩만 먹을 거야.
더 질문 없죠? 아니요. 그럼 나머지 5답은 고쳐서 화요일까지 해서 갖고 와. 화요일까지. 자, 그래서 화요일날 첫 교시에 도장 찍을게요. 지금 뭐예요? 이제 진도 나가야지. 아, 자, 25쪽. 자, 오늘부터 진도 팍팍 나갈게요. 평행사변형 있잖아. 네.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A, B, C, D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면 얘가 0,6, 얘가 6,-2, 얘가 7,5, 그리고 얘를 모르니까 얘를 그냥 x,y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말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은 꼭지점의 좌표 위치는 항상 이렇게 잡아줘요. A, B, C, D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거는 요놈의 중점이랑 요놈의 중점이 서로 어떻다요? 같다라가 되는 거라서 AC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2분의 0 플러스 7이고 2분의 6 플러스 5죠? 그게 AC의 중점이죠. 그 다음에 BD, 그러니까 성분 BD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2분의 6 플러스 X고 2분의 요거죠. 그러면 얘네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야 돼서 어차피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같으면 돼서 6 플러스 X가 7이고요. 1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Y라서 X는 1, Y는 13. 따라서 그럼 점 D의 좌표는 1,1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필수 12. 자, 필수 12번은 너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자, 아까 중학교 도형 성질 중에 잠깐만 짚고 가면 아까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었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삼각형이 한 각이 있는데 이 각을 내가 2등분을 해. 그러면 A, B, C, D다라고 한다면 성분 AB 대 성분 AC는 요게 성립을 해.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라는 거야? M 대 N이죠. 자,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 정복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정 B는 무슨 정이야? 무슨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가 1,5고요.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요. 얘가 5,2죠. 그러면 25 더하기 144니까 얘는 길이가 13일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한번 구해보면 16 더하기 9라서 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 대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3 대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랑 5,2를 13 대 5로 내분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13 더하기 5분의 1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고 저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얘도 13 더하기 5분의 1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65 빼기 20이니까 여기가 45. 그 다음에 여기는
26 빼기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질문? 됐네? 질문 돼?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책을 잘 참고하면서 내 말에 대답해봐.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뭐의 결정?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야. 근데 중선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 내가? 가운데로. 뭐든지 다 1대1로 나누면 중선이. 생각은 생각형. 아니, 중선의 좀 정확한 특징 얘기해봐. 무조건 가운데를 1대1로 나눈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그건 100% 정답은 아니야. 아니에요? 어? 넓이? 안 되지, 안 되지. 중선은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안 써있지. 여기 써있는데? 써있어? 써있어요? 어딨어? 아, 써있네!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 그러니까 뜻이 정확하게 이거잖아. 이렇게 있어서 이 꼭지점이 존재하는데 이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 이거 있잖아.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거를 그거를 중선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왜 중선이 있어서 이렇게 중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교점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이거랑 이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웬만해서 기억을 하시면 무게중심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끝낸다고 보면 돼요. 무게중심적으로 해서 하는 말들은. 그러면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걸 뭘 써먹어야 되냐면 이걸 좌표로 표현할 건데 여기가 x1, y1, 자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라고 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거 두 개에 딱 정확하게 가운데 떨어지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무게중심 지인은 성분 A, B를 2대 1로 매분하는 점이 되죠. 그래서 이게 x1, y1, 그 다음에 2분의 x2, x3, 2분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대 몇이냐면 이게 2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되면 여기가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1이고 3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y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걸 좌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 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돼요. 됐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세 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뭐다? 그게 무게중심.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 좌표의 평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자세하게 증명은 안 하고 그냥 그러는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건데 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 여기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지. 보충학습. 이게 응용이 최고 응용이 될 때 이건데 여기에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삼각형의 세변 AB랑 BC랑 CA를 각각 똑같이 몇 대 몇으로 다 일정하게 내분을 한대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내분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내분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그냥 그 전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이때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이다. 그 증명은 그 밑에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고 어찌됐든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일정하게 내가 똑같이 내분을 했어. 그래서 각각의 내분점을 했네. 거기서 내가 삼각형을 잡아서 무게중심을 구했네. 그러면 기존 삼각형이랑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게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얘네들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필수 13번을 한번 보면 자,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거 이제 점 C 좌표를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x, y라고 줄게요. 그러면 1, 5, 6, 1, x, y니까 얘네 세 개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5,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5. 그래서 7 플러스 x가 15, 6 플러스 y가 15니까 x는 8, y는 9.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됐어요? 됐죠? 안에 되죠? 자, 그 다음에 발전 14라고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자, 발전 14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7이고 얘가 6, 마이너스 1이고 C가 8,3인데 임의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몰라서 이거를 x, y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최소값과 그때 점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AP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고 BP는 이렇게 나오고 CP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다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y제곱 마이너스 14y 더하기 49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말하기 힘들어요. 나머지는 생략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x가 세 개가 있으니까 요거 보면 3x 제곱에 막 8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나?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 보면 53, 163. 163? 네. 아이씨. 맞아요. 163. 163이네. 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절반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 그리고 다시 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같은 원리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 네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x-4의 제곱 3 곱하기 y-3의 제곱에 제가 마이너스 73이니까 더하기 90이 나와요. 아닌데요? 진짜 아니에요. 80이야? 88이요. 88이야? 네. 아 그러네. 아니 3수 정도야 니네들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아니 시끄러. 그러면 x가 4고 y가 3일 때 최소값이 얼마 가는 거야? 8을 갖는 거죠. 그럼 이거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이건데 점 ABC가 세 번째 문제는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잖아. 자, 다 더해서 무게중심 첫 번째 거 구해봤더니 4가 나오고요. 다 구해봤더니 얘는 3이 나와. 그러니까 얘 무게중심이 4,3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요거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값을 구하라.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무게중심에서 써먹는다? 무게중심에서 써먹는다 이런 거고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그 30쪽에 그 연습 문제 50번 같은 거 있잖아. 네. 아까 그게 내가 보충학습으로 설명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내분점으로 이렇게 나와 일정하게 간격이 나눠져 있으면 A, B, C의 굳이 이게 좌표 구하지 말고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이 문제의 특성이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서 그거가 생각이 안 나.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뭘 해야 돼? 다 일일이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구하면 빠른 거고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다 구해가서 노가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외울 거지? 외울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여기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그거는 여기에 없어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일정한 간격이 아닌데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왜요? 아니 뭐 식이라는 게 계산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하다 보면 약분이라서 더 같은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6이라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만 하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가능은 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도 한 번씩은 나온다. 응? 그래도 앞으로 배워야 될 것보다 덜 그지 가지고. 포기는 펜치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포기하면은 제급까지 한 게 얼마나 아까워. 자, 그래서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내용에서 토대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 기억하는 거 y는 ax 플러스 b야.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b는?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해?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산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가 기울기, b가 y 절편, 그리고 아까 너희들이 보였던 마이너스 a분의 b가
x 절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를 가서 책을 펼쳐보더라도 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증명하지는 않아. 딱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만 좀 명심하고 가면 자,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계산하기 편하자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 아니야. 왜요? 야, 기울기가 항상 플러스로 존재하네. 아, 네. 마이너스도 존재가 엄연하게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정확하게 서로 맞춰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것에 이거를 빼려고 이것에 이걸 빼도 되는데 그러면 방향이 똑같이 맞으면 되는 거고 얘는 이것을 뺐고 얘는 이것에 이걸 빼가지고 방향을 지멋대로 했다고 하면 지멋대로 맞을 줄 알아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런 이야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뭐 y절편은 뜻이 뭐야?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인데 근데 기울기가 내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울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각비 있어. 그 뭐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이게 무엇일까요? 탄젠트야.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가 45도일 때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탄젠트 45도라고 취해서 말을 하면 돼.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특수관관 얘기를 보통 하기 때문에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외우고 계세요. 대학교 가는 그날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찬가지로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자, 기울기가 3이야. 지나는 점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1,2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이루어져? 그냥 A를 3으로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2는 3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y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주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고등학생은 이런 계산 쓰면 안 돼요. 다 공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다 공식으로. 그래서 거의 책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책의 표기법보다는 내 표기법으로 얘기해주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건 맞아. 우리가 기울기는 알 때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러면 y1 빼기 mx1 더하기 n이니까 얘는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y는 mx,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m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3 곱하기 x-1 더하기 2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죠? 그래서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공식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조금 응용한 게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자, 1,2랑 4,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까 우리 여기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썼었죠? 그럼 일단은 내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4 빼기 1분의 6 빼기 2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공식 아까 썼던 거
D라는 점을 쓸 건데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y는 3분의 4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다라고 놓고 3분의 4 x 빼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두 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하나가 이제 더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게 요건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자, 이거 외워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얘를 공식화시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네? 공식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이게 답이다. 왜요? 아, 이제 그거 설명해야지. 자, x절편이 a라는 거는 좌표를 얘기하면 몇 콤마 몇이야? a, 0이죠. 자, y절편은? 그러면 내가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 y절편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x 더하기 y는 b죠. 자, 나누기 b를 해버리게 되면 a분의 x, b분의 y는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있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공식까지 외워두면 좋고, 내가 못 외우겠다, 나 이거는 외우기 싫다, 그러면 그냥 아까 두 점 잡아서 그냥 기울기 구해서 y절편식으로 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 굳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을 거야. 외워두면 좋을 거야. 수련 같은데도 써야 돼요. 아니, 학교 선생님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건 교육과정이 없는 거야 라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저걸 우리 쓰면 문제가 되지. 근데 예를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쓰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성수령 기준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가야 돼. 됐어?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자, 우리가 보통 직선을 하면은 뭐 부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는 하죠.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가거나.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 자, 요렇게 되는 그래프는 뭐냐면 변화가 없잖아. 내가 일정한 길을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0인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든 간에 x는 변하지만 y가 높이가 변하고 높이가 y가 그대로죠. 그래서 얘는 y가 일정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끊어버리고 뻗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어떤 거냐면 무한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 기울기가 0이면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가야지. 너 그럼 이렇게 올라가네. 너 만약에 네가 여기서 도구 없이 와이어 없이 발만 짚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너 신으로 오고 싶어. 야, 톰 크루즈도 그 액션 하는데 와이어를 메고 하시는데 멋있더라, 톰 크루즈. 액션 하는데. 자, 이 말에 팔 보면서도 와. 근데 조금 실망했어. 왜요? 칠에서 너무 대단한 액션을 봐서 그런지 팔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는 건 기울기가 무한대의 직선. 그래서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한대는 말 그대로 뭐냐면 기호야. 기호. 그래서 딱 얘는 일정한 값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으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뭐가 일정한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x가 좌우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좌우라는 건 x인데 x가 변화 없이 일정하게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x는 이렇게 하는 값이라고. 오케이? 자, 그런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꼴이라고 나타내면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왜?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그래서 표준형이 낫냐 일반형이 낫냐 그런 거 없어. 그냥 같은 의미로 보면 쓰임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표준형에서는 장점은 뭐냐면 기울기랑 y절편을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랑 y절편을 다이렉트로 구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다. 됐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고 35쪽 하단부에 나와 있거든요. 35쪽 하단부에 이거는 좀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나타내는지는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 그냥 나타낸다. 그냥 항등식의 성질처럼 쓴 거지. 그 k 값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됐을까?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필수 1 마이너스 4,2와 6,8인데 일단 요거의 중점은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1,5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네? 아니 기울기 하고 지나는 점 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고 됐죠? 아 아주 충분 안 했어. 자, 3대2로 내분하는 거. 안 해온 애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새로운 애한테 물어볼까? 새로운 안 해도 돼. 안 해오면 저기 있잖아. 근데 안 해오면 대답을 못 하잖아. 아니, 새로운 자, 수연아? 이거 3대2로 내분하는 점 계산 말해줘.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4 마이너스 6 그리고 5,2를 지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5 빼기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8이죠. 네. 그러면 자, 니네 이거 할래? 요거 할래? 요거요. 저거가 뭔데? 1번, 2번. 1번. 2번? 그래, 그러면 2번으로 해서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돼. 이렇게 해서.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한테 살펴보고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직선 2에 a, 마 1, 4, b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거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나는 두 점을 해도 되고요. 그럼 얘는 6, 0,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3분의 1 a 빼기 2니까 3분의 1 a는 1이어서 a는 얼마? 3. 똑같이 4, b니까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게 뭐냐? a, b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소리 안 나게라도 하던가, 이 새끼가 진짜. 자, 이렇게 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한 직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잡든지 간에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하를 그냥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해주니까 2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a 플러스 5잖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a 연립하면 어떻게 돼? 아 연립이면 인수분해. a 마이너스 4 이거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양수 a니까 4가 답이 되는 거. 되죠? 자, 쭉 빼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한다면 이 BC의 대변의, 그러니까 점 A의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돼. 그래, 이게 딱 정확하게 넓이를 반띵할 거야. 그러면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2,4고 얘는 마이너스 1,2고 얘는 3,4니까 얘의 중점을 한번 해보면 1,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1,3이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나는 점, 뭐 이걸로 대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을까요? 네. 자, 혹시 질문 없나요?
그러면 한번 그래서 그 중간에 키포인트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물어보는 거고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어떤 케이스인지 꼭 이거 외워도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응?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한번 하나 풀어볼까요? 71번 한번 풀어봐봐.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6분의 1. 자, 넘어가도 되죠? 이거 한번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필수 6번. 이거의 개형이니까 자, 나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 AC가 양수고 BC가 양수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X절편을 내에서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편을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예요, 틀렸어요? 마이너스죠? 얘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면 4분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해서 지난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됐을까? 자,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필수 7번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K가 항등식이죠. 그래서 얘가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해서 묶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연립하는 걸 구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자 거꾸로 생각하면 이 말이 이렇게 하는데 얘를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거는 K가는 항등식을 쓰라는 거죠. 그럼 K가는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식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는 0, 는 0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는 0, 는 0 나오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게 되면 그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들한테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어떠한 직선.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보고 싶은데 교점을 구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빼야죠. 뭐 빼든지 하든지 해서 연립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연립하는 걸 표현도 하는 거지만 얘를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요 라고 표현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해석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항등식적인 항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면 3i 빼기 x는 0이니까 이거라서 x는 3i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6i 빼기 y는 5죠? 5y는 5죠? 그럼 y는 1이죠. 그럼 x가 뭐가 될까? 3이 되죠. 그러면 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3,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됐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네, 77번 한번 풀어볼래요? 77번? 잠깐 지금 이거 센 책 가지고 있는 얘기지? 잠깐만 가지고. 야, 오늘 사온 거 같은데 벌써 후기면 어떡해? 좀 싫어가지고. 지영이가 그런 정도로 양심이 없는 애가 아니야.
S 플러스 입력까지 하라고. 페이지 30부터 140. 30쪽에 148번까지.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시단계 빼고. 중간에 시단계 빼고 30쪽에 148번까지. 어? A단계는 너 돈으로 풀 수 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까지죠? 어? 화요일 날은 나 계속 진도 뺄 거야. 도장 1시간 한 번 찍고. 얘들아 개념 원리는 숙제보다는 설명 중심으로 갈 거니까 저거 땡 잘해와야 돼. 그리고 최대한 내가 저거 질문 저거 그때 토요일마다 매주 마지막 시간에 질문 이 시간에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자, 답 나왔니? 루트 10. 루트 10. 그러니까 좌표 해서 구하면 몇 콤마 몇이 나와? 3콤마 마이너스 1이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이거 9 더하기 1이니까 10. 그래서 루트 10. 자,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나이. 그리고 얘들아 화요일날 수업 중에